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질문이 답을 만든다.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의 삶과 내가 살면서 마주쳤던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고, 반면에 그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왜 성공하지 못하고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졌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어떤 인간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해낸 답은 바로 이것이다. 내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내 삶을 형성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떤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내가 내리는 결정, 행동,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한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평가한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글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평가 아닐까? 평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방법을 평가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이게 평가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그러고 나서 나는 내가 방금 나 자신에게 일련의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엔 이런 생각이 들었다. 평가라는 게 결국 질문하는 것 아닐까? 나는 웃으며 생각했다. 평가라는 게 질문하는 거란 말이지. 나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내용은 사실이야 라거나 사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려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일까? 설령 당신이 사실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는걸 이라고 생각했다 해도 실제로는 그에 대해 나 자신에게 몇 가지 물어봐야 하니 잠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잠시 생각해 본 다음 질문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의 대부분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질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습관적인 질문을 바꿔야 한다. 그 질문들이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질문의 달인은 아이들이다. 그들은 자라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백만 개의 질문을 퍼붓지 않았던가? 당신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냥 어른들을 괴롭히려고?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미래를 이끌 신경 연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배우는 기계와 같다. 학습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의해 시작된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들을 발견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게 되었다. 바로 성공한 사람들은 더 나은 질문을 던졌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답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답을 찾았다. 좋은 질문이 좋은 삶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이 생각을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우리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군. 비상한 재주를 가졌어. 분명히 그런 팔자를 타고난 거야.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뇌는 나노초 안에 계산하는 오늘날의 최첨단 컴퓨터보다 더 빨리 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 두뇌의 저장 용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층 빌딩 전체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3파운드에 불과한 이 회색 물질 덩어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내고 강력한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화력을 제공할 수 있다. 대용량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저장된 모든 것을 불러내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뇌의 용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끼는 것은 힘이 빠지게 하는 질문을 수시로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차피 안 될 텐데 애쓸 필요가 있나? 왜 하필 나란 말인가? 같은 질문들이다. 구하는 대로 받는다는 말을 기억하라. 당신이 끔찍한 질문을 한다면 끔찍한 답을 얻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 컴퓨터는 언제든 당신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든 당신이 구하는 답을 내놓을 것이다. 당신이 왜 나는 성공할 수 없을까? 라는 부정적 질문을 한다면 마음속 컴퓨터는 비록 지어내는 말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을 것이다. 그건 네가 어리석기 때문이지. 또는 어쨌든 넌 성공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훌륭한 질문이란 어떤 것일까? 내 멋진 친구 미첼의 경우를 보자. 그는 몸의 3분의 2의 화상을 입었으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여전히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을까?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렇게 물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인가요?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불구자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미첼은 다른 질문을 했다. 이 사고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운명의 차이를 만든 질문이다.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지만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동력으로 바꾼다. 미첼은 상처받고 화내고 좌절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아직도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망가진 몸과 상관없이 나의 본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내 몸이 나의 전부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는가?